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먹고 살만하니까 비혼하는 한국 여자들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 중앙일보 기사 하나 보시죠. 남성은 2, 3년제, 여성은 대학원을 졸업하면 결혼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는 2020년 인구 총조사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표인데 30세 이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력 수준에 따른 미혼 인구 비율입니다. 중학교 졸업은 10.9, 고등학교 졸업은 19.0, 대학 2, 3년제 졸업은 27.3, 대학 4년제 이상은 23.1, 대학원 졸업은 11.8로 나옵니다. 남자들은 2, 3년제 졸업이 가장 미혼 인구가 높아요. 어떻게 본다면 뭐 뚜렷한 그 경향성은 좀 덜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학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혼 인구가 늘어납니다. 중학교 졸업일 때는 3.0, 고등학교 졸업일 때는 7.4, 2, 3년제 졸업일 때는 16.5로 일단 크게 점프하죠. 그리고 4년제 이상 졸업일 때 20.0, 대학원 졸업일 때 22.1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분석을 그렇게 하는데 여자는 고학력일수록 미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상향혼을 추구하죠.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게 더 심하고 동지로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자들이 고학력일수록 당연히 자기보다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직업이 좋은 남자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남자의 수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남자들은 모든 여자들이 노리겠죠. 그런데 남자의 기준은 뭐냐? 물론 학력이 높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지만 남자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자는 학력보다는 어리고 이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방끈이 긴 여자들의 경우에 만날 수 있는 남자의 폭이 적은 거죠. 그나마 본인이 어느 정도 동지론을 생각한다면 결혼하기 좀 수월한데 그렇지 않고 상향혼을 늘어지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가방끈 긴 여자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상향혼 괜찮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살겠다. 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방끈이 긴 여자들일수록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배부르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남성들은 배부르면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이세,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지는 벌써 답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 남자는 먹고 살만하면 결혼을 생각하고 여자는 먹고 살기 힘들면 결혼을 생각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정부가 인정해야 할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물론 남자들도 힘들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더 힘들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 여자들이야 어찌어찌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여자들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들이 제가 그 이야기도 몇 번 드렸지만 선동당한 거라니까요. F 사상을 주도한 그 여성계들한테 선동당한 거예요. 제가 그 주장 많이 하는데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마강수 교수님 글을 한번 볼게요. 아마 이 글의 원글은 2010년도 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17년도에서 다른 데에서 한 번 더 그때 글을 올렸던 것 같고요. 일단 제목을 보겠습니다. F 사상의 운동은 상류층 여성들 신분 상승이 주목적이다. 이게 제목이고요. 글 내용을 보면 여자가 마음껏 하장을 할 수 있는 건 하늘의 축복이다. 운동권 F 사상의 여성들의 남성 단기 운동은 이제 정말 끝나야 한다. 지금 미국의 소수민족이나 제3세계 여성들 사이에서는 백인 여성 위주의 웨스턴 F니즘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지금까지 F 운동을 주도한 것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상류층 백인 여성들이었고 여기가 중요하죠. 누가 주도했다? 미국, 유럽의 상류층 백인 여성들. 그리고 그들이 외친 구호는 결국 남자를 배척하는 사이에 머물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그런 구호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소수 상류층 여성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이 진짜 숨겨진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치사하게 위장된 출세 전술이 진짜 의도였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유자들을 선동한 여성계들, 그들의 진짜 숨겨진 목적은 바로 사회적 신분 상승, 명예, 권력, 돈이죠. 평범한 유자들은 여기에 선동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요, 유자들 아마 과거의 유자들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결과물이 어떤 겁니까? 지금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그로 인해서 20대 유자들의 우울증, 20, 30대 유자들이 술도 이제 과거보다 많이 마신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잖아요. 흡연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자살률도 올라가고, 특히 우울증 자살률 늘어나는 걸 보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초창기거든요. 남자들의 어떤 반격, 결혼 기피, 연애 기피, 이 현상은 아직까지 최고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 여기에 선동당한 평범한 여자들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선동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마강수 교수님도 이 글을 쓴 지가, 이게 원글이 2010년도 글이거든요. 그러면 13년 전에 이 본질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자, 그리고 다시 이어가면 제3세계의 여성들이 서구식 F니즘에 반대하는 이유는 못 사는 나라의 못 사는 남자들이나 잘 사는 나라의 하류층 남자들은 잘 사는 나라의 상류층 여성들보다 더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진짜 적은 남성들이 아니라 권력의 행포라는 것이다. 특히 웨스턴 F니즘의 주체는 대다수가 미국의 청교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섹슈얼 판타지 같은 데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나 매매충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네들은 장년한 남창 또는 동성애자들만 욕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만든 사회구조나 정치 윤리 구조를 무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일종의 제3세계에 드는 나라인데도 한국의 F니스트들은 미국 상류층 백인 여성들의 청교도주의적 여성운동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뒤에는 예시라서 뺄게요.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들, 대다수죠. 거의 대다수 여자들은 출세를 노리는 그런 여자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계,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리를 얻고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배지를 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국 할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요즘 후회하는 분들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좀 있던데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남자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과거처럼 전업주부로 꿀 빨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선동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 어떻게 본다면 본인들 스스로 힘든 삶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본인들이 선동당한 거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자들이 웃긴 게 먹고 살만할 때는 비혼을 외치다가 선을 넘기고 불안해지면 다시 혼인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딱 30살 넘어서부터는 막 서둘러요. 아니 전성기 때 뭐 하다가 그때는 놀았죠. 참 아쉬워요. 그렇다고 돈을 열심히 모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서둘면 훨씬 본인들 가치가 높을 때 결혼할 수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왜 30일까? 30이 넘으면 이게 밑에 있는 게 운동선수들 에이징 커브인데, 여자들은 30 넘으면 누적 퍼포먼스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거든요. 혹시 30이 넘으면 육체적으로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의 돈 버는 게. 그래도 20대 같은 경우는 남자고 여자고 충분히 체력이 받쳐주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먼저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이왕 나이 관련해서 나온 김에 한번 요 자리 한번 보시죠. 이 여성 호르몬 감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방금 검색하다가 찾았는데 요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성 호르몬 관련돼 가지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요 두 개를 보면 이거의 역할이 뭐냐 하면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여성의 2차 성징 발현, 월경 주기 형성, 자궁 내막 증식, 난포 성숙 및 배란 촉진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이고, 프로게스테론 이거는 난포 발육 억제, 자궁 내막 비대 및 임신 유지 역할을 한답니다. 하는데 자, 난소노화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MBC 기분 좋은 날에서 약사분 한 분이랑 여기 의사분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이 가정의학과 전문이네요. 그러면서 난소의 노화, 난소의 역할은 생식세포를 저장하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아까 앞에 말했던 그거 두 개 호르몬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비하는데 여자들 나이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이 에스트로겐, 파란색이 프로게스테론인데 여기 보시면 35살부터 확 꺾여요. 여기도 노란색을 표시한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제가 보니까 35 좀 전에도 미리 꺾이네요. 이거죠, 이거. 그리고 여기도 알짜왕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농도 관련해 가지고 35살부터 급격히 감소가는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여자들은 뭐 계속 이제 늦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임신도 잘 안 된다니까요. 유산 확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요즘 시험관 아이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태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니 혼자 살 거면 관계없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고 한다면 30 넘기면 안 됩니다. 결혼한다고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한 2.6년 뒤에 보통 아이를 가지더라고요. 통계로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좀 빨리들 결혼하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주변에서 하도 이제 늦게 결혼해도 괜찮다 막 이런 이야기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근거 없는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